안녕하세요. 1900년대 말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일기 쓰는 언니입니다. 이제 뉴스에서는 공식적으로 장마가 끝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간히 소나기는 내리겠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폭염과 태풍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일기 같이 볼 건데요. 지금 턴테이블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오랜만에 여의도를 나간 김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더현대를 가봤습니다. 지하 2층에 LP판을 팔고 턴테이블을 팔고 제가 좋아하는 스탠드, 몰스킨 공책, 연필 거기서 몇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언니 얘기 같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제 생일이 있었습니다. 생일날은 주로 가족들과 같이 보내고요. 올해는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축하를 받고 선물을 받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저는 사람들에게 과분하게 뭔가 애정과 관심과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는 것 같아요. 감사할 따름입니다. 사람들에게 더 잘해야겠어요. 맛있는 케이크도 먹었고 아이스크림 케이크도 먹었고 그래도 제일 맛있는 거는 엄마가 소고기를 잔뜩 넣어서 끓여주신 미역국입니다. 7월생들이 꽤 많아요. 저 대학교 때 7월 1일 선봉탄생부터 7월 말일 단결탄생까지 아주 촘촘하게 친구들이 있었고요. 용인 에버랜드에 살고 있는 판다 가족도 다 7월생이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책을 계속 읽고 있고요. 지난주에 김영민 교수 책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동시에 또 김영하 작가의 책을 같이 읽고 있어요. 그런데 김영하 작가 책을 읽다가 제가 또 추억 속으로 완전 빠져들었지 뭡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해드리려고 해요. 김영하 작가의 보다 읽다 말하다 라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부다페스트의 여인이라는 글이 있어요. 영화 비포 선라이즈로 시작을 합니다. 영화 비포 선라이즈 아시나요? 젊은 청춘들이 기차에서 우연히 만나서 사랑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영화고요. 비포 선라이즈 다음으로 비포 선셋 있고 비포 미드나잇이 있는데 저는 이 세 편의 영화를 다 봤고요. 출연했던 배우 그대로 나이 들면서 출연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 편 다 좋아하긴 합니다. 그런데 비포 미드나잇은 별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아무튼 김영하 작가가 유럽 여행 중에 만난 여자 이야기를 해요. 물론 아주 젊었던 시절입니다. 대학교 막 졸업하고 나서. 비엔나 대합실에서 어떤 한국인을 만나서 오랜만에 한국어를 하니까 너무 반갑더래요. 그래서 자기 일정을 바꿔서 부다페스트로 여행지를 옮깁니다. 그 여자와 같은 민박에 머물면서 같이 여행을 하고 그리스까지 같이 여행을 했대요. 저도 부다페스트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거든요. 키예프에 있을 때 해외 봉사단원으로 학생들이 여름방학이 되면 저희도 시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체코 프라하, 오스트리아 빈, 헝가리 부다페스트 여행을 혼자 갔습니다. 키예프에서 비행기를 타고 부다페스트 공항에 내려서 기차역으로 옮겨서 다시 프라하로 이동을 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여행을 시작할 계획이었거든요. 유학생 부부가 하고 있는 민박에 머물렀는데 아래층 거실에는 남자들이 매트를 깔고 잤고요. 위층 거실에는 여자들이 매트를 깔고 잤어요. 사람 꽤 많았고요. 좀 인기 있는 숙소였어요. 젊은 사람들 와글와글 하니까 마치 수련의 숙소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거기서 또래 남자 3명을 만났어요. 2명은 친구고 1명은 혼자 여행을 왔습니다. 그중 혼자 여행 온 남자랑 같이 일정을 맞춰서 오스트리아로 넘어갔어요. 기차를 타고 같은 민박에 묵으면서 시내를 같이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했습니다. 비엔나에서 묵었던 민박도 성악을 하는 유학생 집이었고요. 정말 그 집은 아이와 같은 침대에서 잠도 자고 그 유학생 부부의 지인들이 바베큐 파티를 하면 거기도 끼어서 같이 놀고 막 그랬어요. 지금은 그런 집이 있을래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프라하에서 만났던 그 2명의 남자 서로 친구 사이죠.
우리 부다페스트 민박에서 만나자라고 약속은 했어요. 그래서 혼자 저는 이제 기차를 타고 부다페스트로 넘어갑니다. 국경을 넘어서 스마트폰 같은 게 없던 시절이라서 그 두 사람이 과연 거기 있을지는 알 수 없었죠. 그런데 도착을 해보니까 글쎄 그 친구들이 예정보다 하루 먼저 도착을 해서 있더라고요. 정말 반가웠습니다. 그 민박에서 만난 또래 여자 한 명까지 4명이서 비오는 부다페스트 시내를 돌아다니고 밥도 먹고 사진도 찍고 재래시장도 가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부다페스트 민박집을 하던 엉아는 밤마다 소주와 와인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었습니다. 여행이 끝나고 각자의 길을 가게 됐죠. 이메일로 간간히 근황을 하긴 했지만 관계라는 게 어느 순간 끊어지잖아요. 4명이서 부다페스트 어부의 요새에서 같이 찍은 사진 2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김영하 작가의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생각이 났어요. 여행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또 그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 있는 거 참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겁도 없이 그렇게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피크닉이라는 전시장에서 하는 프랑스와 알라르 비지트 프리베 전시회에 다녀왔습니다. 사진 전시회고요. 입생 로랑, 코코 샤넬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유명 인사들의 집을 촬영한 전시회예요.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이 회현역 3번 출구에 나가서 저런 데 전시장이 있다고? 저게 문이야? 이런 데로 들어가면 있습니다. 1층부터 4층까지 전시장이고요. 4층까지 올라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시 내려오면 끝입니다. 여러 공간 사진 중에서 입생 로랑과 피에르 베르제 공간이 인상 깊었어요. 둘은 연인입니다. 둘 다 남자고요. 온갖 희귀 물건들을 다 사들이는 취미가 있더라고요. 집 안에 중국, 아프리카 어쩌고 저쩌고 다 있는데 결국엔 북아프리카, 모로코, 마라케시의 집도 샀더라고요. 그 집 이름이 빌라 오아시스인데 집 내부가 마음에 들었어요. 이슬람을 비롯한 다문화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움직이는 거 귀찮아요. 특히 이렇게 더우면 안 움직이고 싶은데 그래도 이때 아니면 또 언제 제가 전시회장을 다니고 책을 읽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좀 부지런을 떨면서 다녀보려고 해요. 더현대에서 몰스킨에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 노트를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요즘은 제가 노트북으로 일기를 쓰고 있는데 다시 손으로 일기를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조만간 다시 가서 살 수도 있어요. 일기는 안 쓰더라도 매일 순간순간 끄적끄적 뭐라도 적어놓고 싶을 것 같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샬롬 하세요. 큰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잘 지내고요. 또 오늘 일기를 쓰러 가야겠죠? 다음 주에는 김영민 교수의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새로운 저의 아이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